안녕하세요. 유니티 매일 30분 공부하기 김혜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속받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엔진이 이렇게 상속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다면요. 오늘부터는 드디어 C샵의 기초를 살펴볼게요. 구강에서 캐릭터를 움직이는 코드를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고 그냥 붙여서 기능 구현되는 것만 보았는데요. 사실 자신의 힘으로 이런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샵에 대한 큰 기초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개념과 함수의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면서 코딩의 기본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바스크립트랑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를 이제 잘 써봤고, 그리고 과거에는 ASP와 PHP도 살짝 그 맛을 보아서 사실 C샵도 무리 없이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거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가 다른 나라 말로 되게 많잖아요. 이걸 볼 수 있듯이 이거를 왜? 라기보다 그냥 이렇구나. 이 일종의 약속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받아들여서 자주 사용하다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코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논리적인 사고력, 그 프로그래밍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숙해지면 또 자주 사용하고 매일 쓰면 C샵도 별거 아닙니다. 물론 사실 막 엄청난 네트워크를 하는 RPG 게임은 되게 어렵겠죠. 저의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게임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일 동안 2D 디자인도 하고 3D 디자인도 하고 스크립트도 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하되 계속 스크립트는 매일 조금씩 하도록, 그래야 감을 익힐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이 내용은 레트로님 책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또 함수를 이용하면 특정 처리를 쉽게 반복할 수 있다. 함수는 입력값과 반환값을 가질 수 있다. 주석은 컴퓨터가 처리하지 않아 메모로 사용할 수 있다. 스타트 메서드는 게임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한 번 실행된다. 디버그 로그는 콘솔에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다. 코드 한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마침표처럼 사용한다. C샵의 기본 내장 타입의 변수들은 스트링, 차, 인트, 플로프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쭉 읽었는데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네, 그냥 뇌에 각인시키시라고 읽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C샵입니다. C샵은 구글링 해보면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또 책도 많고요. 로고가 참 이쁘지 않나요? 제가 C샵을 한번 구글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유니티를 설치를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같이 깔아서 스크립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수정하잖아요. 즉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건데요. C샵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처럼 ECMA 그 표준을 따르고 있고 ISO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C++이랑 자바랑 문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어를 하나 배우기 시작하면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도요, C 언어의 기본 구문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또 C샵도 C 언어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알면 참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안 하면 손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C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변수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강의를 하지 않고 바로 실제적인 코드를 보여주면서 호흡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개념을 모르면 나중에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거를 100개를 찍기로 한 거니까 뒤에 실습은 들어갈 거니까 개념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열심히 공부하기로 생각하신 거니까 다소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볼까요? 일단 변수는 여기 상자처럼 값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이 박스에 밥, true, 35 이런 값들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문자고 어떤 건 이렇게 참, true가 참이고 false가 거짓이거든요. 또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넣을 수 있는 값들이 되게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캐릭터를 만들면 이름은 문자라는 걸 사용해야 될 거고,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려면 뭐 하나 정해서 남자는 여자는 참, 남자는 거짓, 뭐 이렇게 할당을 해야겠죠. 또 캐릭터 나이는 뭐 숫자로 지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타입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요. 그래서 변수를 C샵에서는 또 모든 프로그래밍 비슷한데 변수를 선언할 때는 타입을 명시해야 돼요. 사실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만들 때는 좀 그게 자유로웠거든요. 굳이 꼭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C샵의 경우는 이제 타입을 잘 명시해야 되고요. 또 변수, 변할 수 있는 값 이런 의미로 언제든지 그 값을 이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int, 이거 소문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거 소문자로 이거 수정을 할게요. 아무튼 이제 int라는 형태의 정수 형태로 a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어쨌든 이건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수 타입의 변수를 만들 때는 int를 사용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 정수 타입의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할당해 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롯, 불, 스트링 되게 여러 가지 값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 1.5 소수점이잖아요. 소수점의 형태는 이제 플롯으로 변수 타입을 지정을 하고요. true나 false는 불 형태, 또 문자열은 스트링 이렇게 타입을 지정하게 되는데 특이한 사항은 이제 플롯이라고 해서 소수점 값을 변수를 넣어줄 때 끝에 f를 붙여요. 문자는 따옴표 사이에 넣어줘야 돼요. 이런 것처럼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익숙해지시면 되는데요. 이제 플롯이라는 건 부동 소수점의 약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플롯이 둥둥 떠다닌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소수점이 1.5도 될 수 있고 1.5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수점 사이를 이 점이 동동동동 떠다닌다는 의미로 플롯이라고 하기로 했다 그래요. 이런 또 재밌는 일화도 있네요. 그리고 참 거짓의 데이터 타입을 줄 때 불 많이 쓰이는데요. 불은 불리언, 불이라는 어떤 수학자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변수의 개념과 함수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나요?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값을 출력해주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상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메서드라는 건 왜 메서드 연기 이런 말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메서드가 행동,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방법 이런 것도 있지만 행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메서드는 어떤 행동을 해주는 코드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코드를 쓰게 되면 한 번밖에 이거는 근데 참 코드를 한번 해봐야지 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일을 할 거를 이렇게 묶어놓아서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걔를 불러서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함수는 그 리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메소드, 함수를 만들 때 void라고 선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void로 만들면 리턴을 쓰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그 리턴 값을 반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void를 그냥 쓰면 알아서 리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또 함수는 입력값을 없이 하거나 뭐 있을 수도 있고
또 결과값을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않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C샵에서는 자바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함수를 이제 메소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 유니티 열고요. 오늘은 3D로 해볼게요. 새로 생성 눌러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할걸. 오늘 스크립트 연습이잖아요. 오늘은 메소드 연습을 할 건데 이게 특별히 뭐 중요하지는 않아서 간단히 볼 거라서 테스트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1이라고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3D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직 좀 기다려야 돼요. 미리 열어놓을 걸 그랬어요. 왜 맨날 이 생각을 못하죠? 지난 시간에 근데 모노 비헤이비어를 한번 먼저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열려라! 됐습니다. 자, 우리가 3D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콘솔 창을 좀 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너럴에 콘솔을 여시면 이렇게 콘솔 창이 있는데 콘솔 창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얘가 윈도우의 제너럴의 콘솔 어디 갔어? 보시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는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내 씬에 빛이랑 카메라만 있어요. 메인 카메라 그리고 이제 태양광 하나 딱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에셋에 딸랑 내 메인 씬, 샘플 씬 하나 있어요. 그쵸? 필요한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C# 스크립트를 만들고요. 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름은 그냥 지금 연습이니까 그대로 자동으로 놔둘게요. 그러면 좀 길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볼게요. New Behavior Script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든 그 이름의 클래스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상속 배웠잖아요. 즉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아서 New Behavior Scrip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퍼블릭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퍼블릭은 뭐냐? 우리가 뭘 하나 만듭시다. 방금 막 배웠잖아요. int 예를 들어서 public int a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10이다 라고 만들었다고 칩시다. 저장합시다. 저장을 하고 여기서 꼭 저장을 하고 이제 유니티로 갑니다. 짠짠짠짠. 그리고 콘솔 보면 얘가 컴파일을 해요. 이 스크립트를.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안 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코딩 기본 규칙에서 세미콜론을 제가 까먹고 안 쓴 거예요. 딱 안 쓰면 짠짠짠짠 에러가 빵 떴어요. 그래서 new behavior script cs 파일에 에러가 났다. 세미콜론이 없다 라고 알려줘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 그리고 딱 세미콜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유니티로 가면 저장해야 돼요. 네, 이 에러가 빵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솔 창의 그 오류를 보고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뭔가 이 스크립트는 그냥 있는 애예요. 그럼 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어딘가에 이제 일단 기생을 해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create empty 빈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습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 줬고요. 요놈한테다가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가 존재는 하는데 작동되려면 여기에 게임 세상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게임 오브젝트에 여기다 딱 놓으시면 이제 이 게임 오브젝트에 new behavior 스크립트가 딱 탑재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에 갖다 놓는 행위를 어태치 한다고 하고요. 또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게임 스크립트가 이 게임 오브젝트에 인스턴스화 됐다 뭐 이런 말을 써요. 2번 갖다 놔서 2번 가져왔어요. 이거 하나 버립시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게임 오브젝트에는 이 스크립트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A라는 애를 만들어서 이제 10이다라고 값을 할당해 줬는데요. 유니티 보시면 정말 A가 10이라고 할당됐어요. 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퍼블릭 그 스트링 str 스트링으로 그 어떤 문자 형태로 뭐 이렇게 변수를 줄 수 있잖아요. my n의 name은 나의 이름은 나는 누구냐? 아이고. 나는 맥북이라서 김혜영이다 라고 저장을 했어요.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빵 가봅니다. 가봐라. 조금 컴파일 하느라고 느려요. 그러면 my name 변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실수로 얘를 소문자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바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안 띄었어요. 안 띄었지만 얘는 알아서 이렇게 띄어서 보여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띄면 에러 나요. 한번 띄었죠? 저장합니다. 딱 봐도 뭔가 색깔이 이상하죠? 자, 유니티로 갑니다. 콘솔을 열어보면 빵빵 에러 났어요. 일단 클리어 해보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 때문이에요. 붙입시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게 딱 사라져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주실 때 어차피 대문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헷갈리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대문자를 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니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자, 김혜영이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를 홍길동 맨날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렇게 홍길동이 생각이 나나 모르겠어요. 홍길동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요 값을 홍길동이 안 들어갔네. 엔터. 자, 이렇게 퍼블릭으로 선언된 이 변수들은 밖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또 서로 다른 오브젝트끼리도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얘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했어요. 저장을 합니다. 프라이빗의 뜻 찾아보시면 좀 뭔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필드 마이 네임 일단 사용됐다고 하니까 이건 취소 없고요. 다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값만 수정 가능해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뭔가 변수를 선언하면 밖에서도 고칠 수 있는데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하면 못 건드리는 거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프라이빗, 퍼블릭 검색해보면 퍼블릭은 00, 얘는 사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징이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얘네를 한번 마스터하는 거예요. 유징이라는 건 뭐냐면 유징이라는 키워드라고 보통 말해요. 그래서 주석을 좀 달아보면 유징 키워드를 키워드일까요? 키우면 됐다. 네. 유징 키워드를 이용하여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스템에 있는 컬렉션도 쓰겠다. 시스템에 있는 또 컬렉션 안에 있는 제너릭을 쓰겠다. 또 유니티 엔진을 쓰겠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 탐색기를 열어서 보시면 지금 제가 테스트 아마 1이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얘네들이 다 여기 있어요. 라이브러리, 패키지. 아무튼 저도 이걸 다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얘네들한테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많다. 네, 그래서 유징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이 아이들을 가져다 쓴다는 개념인데 요거를 우리는 이게 경로거든요. 요거를 우리는 네임스페이스라고 한답니다.
아무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쓰면 유니티 엔진을 쓰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석을 다룰 수도 있어요. 한 줄 주석은 슬래시인데요. 제가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에러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났냐면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지금 찾을 수 없다 나오죠. 그러면 유니티 엔진을 쓰겠습니다. 한번 해줘 볼까요? 유니티 엔진을 쓰겠습니다 했더니 자, 클리어 하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얘는 이제 문제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를 유니티 엔진에 쓰겠다고 했더니 이런 애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유니티 엔진에 상속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시스템이 여러 가지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필요하니까 일단 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얘네를 쓰면 유니티 엔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수많은 코드들을 상속받아서 또는 이제 그것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게임 엔진의 핵심이에요. 미리 개발되어진 그 함수들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연습했던 거는 버려보고요. 또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요걸 한번 해봐야겠다. 자, 보이드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이드 스타트 안에다가 이걸 하나 해봅시다. 보이드 스타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함수 보이드라는 애로 만들면 리턴 값이 자동으로 이제 생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스타트라는 애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글이네. 자, debug 로그라고 해주겠습니다. 반드시 세미콜론 해주고 여기다가 우리 프로그래밍 처음 배우면 늘 찍는 글자 하이나 헬로우죠. 자, 스타트라는 애한테가 하이를 찍어 보았어요. 자, 생긴 거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클래스 타입으로 이런 이름으로 이 클래스 상속받아서 만들어서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났고요. 또 리턴 값을 자동으로 만들고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었는데 함수는 가로가 붙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났어요. 그냥 이 틀이에요. 이게 계속 익숙해지면 돼요. 근데 얘가 하는 일은 로그라는 애를 출력하도록 해봤어요. 오, 정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면 클리어 해볼게요. 저장하시고요. 자, 이 게임 오브젝트에 붙여놨는데 플레이를 해봅시다. 플레이, 게임을 플레이했더니 하이가 출력됐어요. 안 보이신다고요? 슝, 하이 나왔죠. 네, 이렇게 하이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스타트라는 함수는 이제 맨 처음에 프레임이 딱 시작되면 한번 실행되는 함수다. 즉, 요 클래스가 맨 처음에 시작되면 무조건 실행되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뭐냐면, 자, 이제 긴장하세요. 디버그 하이를 넣어줬는데 저장합니다. 한국말로 할까? 안녕. 저장합니다. 그리고 유니티 엔진으로 가봅니다. 저장을 안 했어. 잠깐만요. 이런 저장을 얼른 하고요. 자, 다시 유니티로 갑니다. 잠깐 멈췄는데요. 기존 거 잠깐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짠짠짠짠. 네, 안녕이 계속 나와요. 난리 났어요. 왜냐? 업데이트를 썼기 때문이죠. 네, 일단 멈출게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프레임에 계속 들어갈 때마다 계속 실행이 되는데요. 프레임에 계속 들어갈 때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게임 창의 스테이트를 보면 어딘가에 279.7 fps라는 게 있어요. 이제 프레임 퍼 세컨드인데요. 프레임에 들어가는 이 초당 수를 말해요. 아무튼 그래서 얘가 계속 몇 초마다 그 초당 얼마큼 설정된 것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fps는 컴퓨터가 시스템이 되게 좋으면 되게 빨리 돌아가요. 컴퓨터가 느리면 좀 늦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움직일 때 이 FPS에 영향을 안 주게 하려고 다른 어떤 델타나 이런 걸 쓰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얘를 게임 오브젝트에 갖다 붙이고
이 스크립트가 게임 세상에 이렇게 인스턴스화 돼서 이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걸 간단히 해봤어요. 아참, 주석은 한 줄 주석은 이렇게 슬래시 하고요. 내가 만약에 통으로 이걸 안 쓰겠다. 저는 맥이라서 커맨드 슬래시 누르면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니면 슬래시 별표, 이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별표 슬래시. 그러면 얘를 안 쓰겠다. 이제 이렇게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 끝날 때는 반드시 마침표 꼭 하셔야 되죠. 자, 우리 여기까지 오고 잘 살펴봤어요. 이제 익숙하지 않나요? 유징은 유니티 시스템에 있는 것들, 또 엔진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서 쓰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얘를 쓰면 유니티 수많은 그 게임 엔진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내가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서 자동차 엔진 뭐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키 꽂고 돌리면 시동이 걸리고 대신 내가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은 이제 배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데이트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버려볼게요. 연습만 간단히 가보려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디버그 하이 하지 말고요. 뭔가 간단한 걸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를 만들까 하다가 아까 배운 걸 한번 쭉 하나씩 다 해볼까요? 먼저 스트링 타입, 스트링으로 뭐라고 할까요? 캐릭터 CHAR 차 네임, 뭐 캐릭터 네임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캐릭터 네임은 제가 해영이니까 0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저장합니다. 그러면 만들었어요. 네, 저장하시고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네, 여기에 보시면 없어요. 그쵸? 없어. 근데 이번에는 앞에다가 PUB의 퍼블릭으로 이제 만들어 봤어요. 저장합니다.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얘를 한번 봅니다. 그랬더니 여기 없어요. 네, 왜 없냐면 나 퍼블릭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 함수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변수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줄바꿈은 이렇게 되게. 주석 정신없으니까 이제 없애볼까요? 자, 저장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노 비헤이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퍼블릭 형태로 만들었어요. 네, 저장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 고침을 좀만 기다려 봐봐요. 그러면 얘는 이제 내가 만든 차 네임을 인식을 해요.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듯이 내가 다른 데서도 이 변수를 접근하게 하려면 여기다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안에다 만들면 이 안에 함수 내에서만 유효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좀 더 만듭시다. 그럼 이번에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접근이 가능하죠. 근데 싫다 그럼 퍼블릭이라고 선언 안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한 글자 CHR 타입으로 해서 혈액형이라고 합시다. BLOD TY TY 블러드 타입.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B형이니까 어떡하지? 재채기. 자, 저장합시다. 그럼 얘는 스트링이라서 문자열인데요. 얘는 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짜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보시면 유니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퍼블릭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네,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돌아가 봤더니 얘가 게임 오브젝트에 차 네임은 있는데 우리가 만든 블러드 타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봤더니 CHAR 스펠링이 틀렸어요. 네,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다시 갑니다. 네. 그리고 새로 고침했더니 이제 얘가 블러드 타입이 이제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들어간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대문자 큰 타입으로 바꿔봤어요. 저장해 봅니다. 그랬더니 좀 기다려 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보통은
한 글자는 작은 따옴표로 보통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걸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다 퍼블릭으로 만들었어요. 뭐 만들까 하다가 정수 형태, 나이. 나이는 소수점이 없잖아요. 인트 형태 나이는 나 20살 되고 싶어. 20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수 형태로 age라는 애가 우리가 이거 항상 그냥 대문자 익숙해지자 그랬죠. 소문자가 익숙해서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네 조금 기다리시면 컴파일러 된 다음에 age가 20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운 거 다 써볼까요? 또 public fl로 플로 키는 소수점 있을 수 있죠. h 대문자 hei high는 내 키 얼마지? 내가 꿈에 그리는 키 170 이렇게 넣어줍니다. 또 public 불 타입으로 is female 여자인지 female is female이라는 거를 여자는 true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렇게 대문자로 해줄게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만든 이 변수들이 짠짠짠짠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에 차네임은 뭐고 블러드 타입 뭐고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게 다 짜자작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true, false는 체크냐 아니냐 기다 아니다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키라는 값은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 수정이 가능하죠. 근데 물론 개명하기도 하지만 개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면 이름은 못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얘를 선언을 해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돌아갑니다. 항상 이제 에러, 이제 기존 거 에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클리어 하고요. 에러도 없고요. 저장도 했고요. 여기서 블러드 타입, 혈액형도 바뀌지 않는구나. 그렇죠. 혈액형도 프라이빗으로 한번 선언을 합시다. 그러니까 나이나 키만 바꿀 수 있는 변수 값으로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선언한 이제 이건 뭐야? 네, 사용된 거 없다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내가 아이고 죄송해요 코가 바꿀 수 있는 변수만 즉 퍼블릭으로 만든 애들만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아이고 코가 잠깐 이상해졌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변수 선언했는데 디버그 창을 통해서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뭐를 해볼 거냐면 쭉쭉 넣어봐요. 값을 확인해 보는 거죠. 디버그에 로그를 할 건데요. 지금 왜 이렇게 코가 훌쩍이죠? 내 캐릭터 네임을 찍어봅시다. 그러면 찍어보시면 자 이제 플레이를 해봐야죠. 에러도 없는 것 같아요. 워닝 경고가 있는데요. 블러드 타입이 밸류이즈 사용된 적이 없대요. 뭐 상관은 없어요. 네. 오늘 클리어하고요. 플레이를 해봅시다. 만들어 놓고 사용한 적이 없어서 하이와 이름 0이 잘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뭔가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이제 어떤 문자열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띄고 0 플러스 2고 0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볼게요. 혈액형은 이 블러드 타입입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해도 되죠. 뭐 깔끔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출력해 봅시다. 나이는 에이지 그 다음에 콤마를 넣어봤어요. 한 칸 띄고 또 키 뿅뿅 한 다음에 키는 한 칸 띄고 플러스 요거 더하기 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성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의 이름은 이거라고 하고 나의 이름은 뭐뭐입니다 대신에
혈액형도 넣어줄까요? 아니면 뭐뭐이고 한 칸 띄고 혈액형은 한 칸 띄고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블러드 타입 넣어주고 플러스입니다. 여기까지. 오, 좋아. 저장하고 확인을 해봅니다. 별거 안 했는데 펜이 또 엄청 돌아가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female 뭐 트루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클리어를 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콘솔 창에 하이 나의 이름은 뭐뭐이고 뭐 쭉 나와요. 자, 우리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겁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단순한 이런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것까지 해봤는데요. 참고로 이 플롯은 제가 F를 안 붙였어요. 네, 그래도 되긴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점인 경우는요. 170.5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F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수로 썼잖아요. 그래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준다고 해요. 그래서 소수점이 들어갈 건 플롯으로 선언을 하지만 정수 형태를 써도 알아서 얘가 플롯 타임으로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얘가 소수점으로 만약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소수점이 되게 많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니티에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클리어하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모드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키가 170이라고 나왔어요. 네. 여기 알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넣었는데요. 얘가 자동으로 7자리까지만 얘가 보통 정확하게 표현된다고 해요. 그래서 7자리보다 많으면 그냥 근사값으로 표현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170.170.1234라고 해줬어요. 또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티로 가요. 그리고 나서 클리어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봅니다. 짠짠짠짠. 예. 그랬더니 여전히 얘가 정수형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얘가 소수점까지 아마 사용을 할 거예요. 얘가 왜 소수점으로 안 나왔는지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무튼 이 플롯은 소수점을 쓸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얘가 왜 소수점이 안 나왔을까?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저장도 잘했고 이를 잠깐 한번 실험해 봅시다. 프라이빗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장. 네. 그리고 이번에 프라이빗으로 해줬고요. 이걸 새로 고침을 클리어를 하고요. 또 플레이 모드를 다시 클릭해 봅니다. 그랬더니 소수점이 이제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가 실험을 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얘가 원래는 소수인데 소수점이 안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듯이 이제 퍼블릭으로 하니까 여기 인스펙트에서 수정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수점을 허용을 안 했던 것 뿐이고요. 자동으로 이제 인트형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프라이빗으로 해준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값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클리어 하고요. 다시 플레이 모드를 리셋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1, 2, 3, 4 저는 5, 6, 7, 8 어디까지 썼는데 이렇게 대강 하나, 둘, 셋, 네 자리까지만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잠깐 멈출게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플롯이 제가 책에서는 7자리보다 많으면 근사값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아까 5까지만 나왔죠? 5까지만 근사값으로 처리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변수를 사용할 때 변수 타입 지정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0을 만들었는데 또 만든 거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해요? 해보면 되죠. 저장합니다. 저장하고서 짜자자잔, 자 클리어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더 타입의 already contains a definition 차네임이 이미 있대요. 네, 그래서 중복 선언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보시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0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HY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네임을 0이라고 만들었는데 다시 차네임을 해영이라고 바꿨어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거 클리어하고 그랬더니 토큰 이것도 안 해줬나봐요. 자, 이 오류를 볼 줄 아는 것도 능력이죠. 인밸리드 토큰이 클래스 네.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지 말고 여기다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를 선언만 했고요. 이렇게 선언만 하고 이제 여기서 차네임을 변경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유니티로 갑니다. 클리어 하고요. 네,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해영으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듯이 이게 밖으로 다시 보내볼게요. 밖에 있었어요. 네. void start 함수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밖에 저장합니다. 에러가 또 날 거예요. 자, 다시 클리어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얘는 어떤 멤버 디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스크립트의 클래스 안에 어떤 구조나 인터페이스 멤버로 정의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 클래스에서 변수를 만들 땐 타입을 꼭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수 값만 바꿀 건데 그러면 여기다 해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변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개명을 한 거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을 이제 배워가시면 돼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해보면 돼요. 이거 안 될까? 해보고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씩 배워보고 그때마다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건 어떨까요? 자, 만약에 스트링으로 여기서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스트링으로 차네임을 해영이라고 만들었어요.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void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테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테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가 하는 일은 그냥 똑같은 변수를 또 만드는 일이에요. 자, 어떤 일이 이걸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었죠. 저장합시다. 아이고 펜소리 난리 났습니다. 자, 오류 났어요. 왜냐하면 차네임이 already 이미 있대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있는 변수를 또 선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함수 만들 때 반환값 자동으로 해주는 void 함수 이름 중괄호 열고 똑같이 또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요 함수에서 만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요. 얘가 함수가 얘는 스타트, 얘는 테스트잖아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유니티에 가보면 자, 클리어 해보고요. 에러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함수에서는 이름을 만들어도 돼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왜 얘가 A반이고 얘가 C반이라고 B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A반에도 김혜영이 있을 수 있잖아요. B반에도 김혜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서로 다른 클래스니까. 다른 함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스타트를 통해서 이걸 실행을 하고 싶으면 함수 선언은 간단해요. void 해주고 함수 이름 만들어주면 되고요. 함수를 호출하고 싶으면 테스트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없을 때는 저장할게요. 얘가 없을 때는
뭐 이런 복잡하다, 그쵸? 복잡하니까 우리가 하이만 합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하이만 출력하는 거예요, 지금. 하이 출력하지 말고 이름 출력할까요? 좋아요. 디버그 로그에다가 차네임 1을 출력해 봅시다. 저장합니다. 저장합시다. 네,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차네임 1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니티로 갑니다. 오늘 대딱 많이 녹음했는데 45분인데 큰일 났어요. 자, 플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코드 설명하다 보면 좀 많아지네요. 자, 그랬더니 해영이 나왔어요. 네. 자, 해영이 딱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해영이에요. 네. 얘도 해영이에요. 요거는 얘를 0이라고 합시다. 뿅뿅뿅 뭔가 좀 달라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이라고 고쳤고요. 다시 갑니다. 그래서 클리어를 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0이 출력이 됐어요. 왜냐면 이 차네임 1은 0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차네임 1은 이제 해영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제가 또 디버그에 로그를 해봅니다. 차네임 1을 출력해 보는 거예요.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인식하나 볼까요? 이거를 출력을 클리어를 했다가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맨 처음에 0이 잘 나왔어요. 근데 또 0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요 함수 내에 있는 요 0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 함수에서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디버그는 여기에 있는 디버그 차네임은 얘를 인식한다면 요 함수에 있는 차네임은 요걸 인식하겠죠. 구분을 위해서 뭔가 좀 다른 표시를 좀 했어요. 띵띵띵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니티로 가서 그걸 클리어하고요. 플레이를 해봅니다. 뿅뿅 플레이를 해보면 네, 0이 나왔고요. 또 해영이 나왔고요. 0이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이때 얘가 변수 0이 할당됐으니까 차네임 1은 0이 나오죠.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되니까 어때요? 이런 일이 나오니까 해영이 출력되죠. 그리고 다시 얘가 되니까 요거는 이 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았고요. 아마 제가 빠뜨린 거 없이 다 했을 거예요. 옆에다가 아이패드로 교환을 놓고 봤기 때문에 혹시 또 빠뜨릴까봐 다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건데요. 오늘 녹음 48분째예요. 25분만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자,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장소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참 지금은 안 하다예요. 함수를 이용하면 특정 처리를 쉽게 반복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안 한다는데 실제로 코드를 만들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할게요. 함수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나 이런 걸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입력값 반환값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입력값 반환값 있을 수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변수를 퍼블릭으로 만들었더니 밖에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주석 처리는 슬래시 2개 또는 이제 여러 줄은 슬래시 별표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 메서드는 이제 게임 시작되면 처음 한 번 자동으로 실행되고요. 마치 자바스크립트 로드 이벤트 같은 거죠. 디버그 로그를 이용해서 콘솔의 메시지를 출력해서 변수의 값들을 추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거 세미콜론으로 꼭 끝나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C샵에는 스트림, 차, 인트, 프로풀 같은 어떤 내장 타입의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익숙해지시나요? 네, 우리가 이 책을 지난 시간에 이 책 몇 페이지까지 갔지? 여기다 안 써놨나 봐요. 아무튼 어느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9강에 움직였던 그 캐릭터를 그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건문이나 반복문 뭐 이런 걸 간단히 좀 더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인 코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조금 참고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박 많이 했어요. 50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